잘못된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 맵고 더 짠! 자극적인 음식을 찾는 우리의 입맛. 세계보건기구 한 달 나트륨 권장량 60g. 그러나 한국인의 한 달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44g에 달하고 있다. 무려 2.4배나 많은 양.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찌개 1인분에도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밥상에 단골로 올라오는 된장찌개는 나트륨 수치가 2g을 넘는다. 외식 메뉴로 인기 높은 짬뽕의 경우 하루 권장량의 2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 암, 당뇨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나트륨이 우리 몸에 쌓이고 있다. 나트륨을 줄이고 싱싱한 재료로 우리 몸을 지키는 대국민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 맛은 살리고 염분은 낮추는 삼삼한 밥상데이. 오늘은 입맛 지킴이 김은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요리 비결의 윤영빈입니다. 저염 식단을 생활하면요, 올바른 식습관 그리고 또 체질이 또 바뀌고요,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네. 자, 선생님께서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심심한 또 삼삼한 네. 그런 밥상은 어떤 밥상인가요? 오늘은요, 닭고기 공략조림하고요, 멸치 견과볶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염 식단이지만 네. 맛과 또 건강까지도 챙기는 그럼요. 식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닭고기 곤약조림 그리고 멸치 견과류 볶음입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기운 솟는 보양식, 닭고기와 쫀득한 곤약을 간장 양념으로 조린 닭고기 곤약조림과 칼슘 덩어리 멸치에 호두와 잣으로 고소함을 살린 우리 집 영양 반찬 멸치 견과류 볶음. 재료 알아볼까요? 닭고기 곤약조림 재료는 닭고기, 곤약, 감자, 당근. 양념 재료는 물, 설탕, 참기름, 올리고당, 간장, 맛술, 다진 마늘. 멸치 견과류 볶음 재료는 멸치, 호두, 잣, 설탕, 통깨. 양념 재료는 간장, 맛술, 청주, 올리고당,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닭고기 곤약조림과 멸치 견과류 볶음. 재료 준비 끝! 자, 그럼 닭고기 곤약조림이니까 닭고기를 네. 먼저 좀 한번 볼까요? 네, 닭고기 부위는요, 좀 안심 부위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해서 안심은 이제 살이 부드럽고 기름기가 적기 때문에 또 건강식으로도 많이들 좋아하시고 아이들 먹기도 좋고 어르신들 드시기도 부드러운 부위죠. 닭고기 안심 주세요. 그러면 주시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닭가슴살도 해도 괜찮은데요. 네. 닭가슴살보다는 닭가슴살은 좀 뻑뻑해요. 근데 안심은 훨씬 부드러운 맛이 뻣뻣하기보다는 부드럽다는 맛이 좋아서 그래요? 네, 안심을 많이들 하고요. 안심을 이렇게 먹기 좋게 해주고요. 닭은 사갖고 오셔갖고 한번 물에 씻어 주셔야 돼요. 네네. 냄새가 좀 나기 때문에 물에 씻어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놓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곤약도 들어가지만 네. 또 다른 채소도 좀 넣어줄 거예요. 뭘 네네. 넣어줄 거냐면 감자하고 당근이네요. 예, 이렇게 네. 해서 감자하고 당근도요. 지금 보면 닭안심 크기만하게 네. 이렇게 먹기 좋게 썰어줄 거예요. 이렇게 세는데 지금 감자는 이렇게 깍둑썰기처럼 이렇게 네.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썰어주는데 이게 조림을 하다 보면 끝이 뾰족뾰족하면 이게 부서지죠?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끝을 이렇게 깎아내서 동글동글하게 맞아요. 만들어줘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을 동글동글하게. 근데 이론은 아시는데 네. 실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이거는 해보세요. 제가 집에서도 가끔 이렇게 합니다. 진짜요? 네. 네. 그러면 이쁘게 해서 네. 해보세요. 이렇게 모서리를 깎아주면은요, 네. 양념도 부서지지 않고 이제 재료가 깨끗하게 되고요. 양념도 골고루 스며들어가서 훨씬 맛도 보기 좋고요. 그리고 이게 모양도요. 네. 훨씬 예뻐요. 이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굴려 깎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미리 이렇게 해갖고 자. 그리고 감자는 전분이 많죠. 그렇죠. 전분이 많아서 이게 좀 바삭거리니까 그런 뭐라 그럴게 좀 그 포실포실한 맛이 나야 된다. 퍽퍽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에 잠깐 담궈서 이렇게 전분기를 좀 빼주는 게 전분기를 좀 좋습니다. 빼주시는 게 좋고요. 예, 그렇고 자 요거는 저쪽에 담아 놓을게요. 자, 제가 따로 좀 네.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요, 네.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나트륨이 우리 몸 안에서 이제 필요한 또 어떤 그렇죠. 성분이에요.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너무 많이 먹는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감자 같은 경우에 많이 먹으면은 그 몸 안에 불필요한 나트륨이 또 이렇게 몸 안에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네, 같이 먹으면 되고요. 네. 당근은 이제 보면 이렇게 먼저 뚝뚝 썰어갖고 반을 이렇게 자르세요. 반을 잘라서. 반을 잘라서 역시 얘도 역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모서리 깎기를 해주는데 너무 숭덩숭덩 자르면 먹을 게 없어요. 살짝만. 네, 살짝만 끝에만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네. 모양만 하고 뾰족뾰족한 것만 네. 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이렇게 깎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약간 그 알밤 같이 되는 것 같아요. 모양이. 맞아요. 그래서 알밤처럼 이렇게 네. 만들라 이렇게도 설명들을 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끝을 잘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동글 네, 동글동글하게.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명절 되면 갈비찜 할 때도 네네네. 들어가면 이제 당근하고 무 같은 것도 이렇게 굴려깎기해서 네. 하면은 보기도 좋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당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정말 당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당근이 영어로 뭐예요? 당근이요? 네. 당근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영어로 살짝 캐롤이시잖아요. 캐롤. 네, 근데 캐롤. 이게 베타카로틴도 네. 거기에서 당근의 영명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이제 곤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 곤약. 그런 거 저 물어보실 때 미리 네.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곤약을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해서 곤약을 보면 곤약묵인데 그거를 먼저 나비 모양으로 리복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걸 네. 어떻게 할 거냐면 한 1cm 정도 두께를 이렇게 썰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걸 어떻게 썰어서요. 모양을 내주시는지. 네, 이렇게 모양 이렇게 썰어갖고 가운데에다가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살짝 양 끝에 한 1cm 정도 남겨놓고서 네.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칼집을 너무 끝까지 다면 이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한 네. 1cm 정도에서 가운데로만 살짝 칼집을 넣어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센터에 딱 맞춰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거를 한번 싹 꼬아주세요. 예전에 우리 타레가라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과자죠. 그런 거 만들 때 안으로? 예,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리본 모양처럼 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만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군요. 예, 이렇게 한 번만 딱 해갖고 네. 요거를요. 이제 거기 앞에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고서는 여기에다가 소금을 살짝 좀 뿌려 놓을게요. 미리. 네네. 이 소금을 뿌려주는 게 뭐 수분을 빼주는 건가요? 아, 이렇게 수분이 빠지는 건데 이 네. 곤약이 이제 묵이 좀 쫄깃쫄깃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응고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맛이 좀 특이한 맛이 나니까 그게 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 맛이 빠져나와요. 아하, 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뿌려놔 주시면 네. 오히려 아까는 소금 뿌리기 전에 굉장히 막 이렇게 투명했는데 소금을 뿌려놓으면 그러네요. 약간 뽀얀 그런 색이 되죠. 네네네. 예, 이렇게 색이 변하게 됩니다. 오히려 윤기가 조금 없어지네요. 오히려 없어지죠. 그런 게 쫙 빠져나와서 그렇게 되니까 네. 해주시고 이제 조림을 하기 전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다 보겠습니다. 섞어서 네.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볼을 하나 주세요. 네. 볼을 주고 여기에 좀 간장을 조금 적게 들어갈 거고요. 간장 들어가고요.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맛술을 좀 넣어주세요. 네. 맛술을 좀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올리고당, 올리고당을 좀 넣었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설탕의 단맛도 좀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도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잠깐 예열 좀 해놓을게요. 약간 그 달콤한 맛으로 좀 짠맛을 좀 줄여주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참기름하고 네. 물은요 좀 나중에 넣을게요. 그래서 네. 요거는 따로 이렇게 빼놓고 다른 양념장 이제 바로 불에 조림에 들어갈 건데요. 네. 거기다가고 감자, 당근, 곤약무 네. 다 주고요. 요 감자는
물기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건져서 채 네. 살짝 그릇 하나만 주세요. 걸러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물기 빼서 네. 준비해 놓을게요. 자, 이제 불에 좀 익히는 건가요? 네, 이제 익힐 네. 거예요. 익힐 건데 먼저 팬을 조금 살짝 달궈서 준비해 놓고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약간 둘러주세요. 네. 자, 기름을 둘러주고 그리고서는 양념을 넣기 전에 네. 먼저 닭고기하고 그다음에 감자, 네. 당근을 슬쩍 볶을 거예요. 아, 먼저 볶아내는군요. 네, 볶아낼 거예요. 그래서 오. 자, 이렇게 해서 찌지직 소리가 나게 해주고선요. 조림 요리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볶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요, 이렇게 이 닭볶이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백질은 뜨거운 열에 가해지면 겉이 응고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맛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고서는 그 맛은 그대로 남아있고 양념이 스며 들어가니까 네. 그대로 갖고 있는 닭고기의 고소한 맛은 살고 네. 그리고 양념의 맛도 은근하게 배어 들어가서 맛있죠. 이제 여기다 이제 감자 넣어주세요. 감자도 그러니까 여기 넣고요. 볶아줌으로써 맛을 오히려 한번 좀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당근도 넣어주세요. 감자랑 당근은 이제 조직이 치밀한 채소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익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같이 볶아준 다음에 네. 자, 어느 정도 닭의 속까지는 안 익었지만 네. 겉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요때 양념 섞어 놓은 거를 아, 이제 들어갑니다. 네, 섞어 놓은 거를 집어 넣어 주세요. 네. 집어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슬쩍 이렇게 간이 센 불에서 스며 들어가게 네. 이렇게 뒤적뒤적 해 놔주세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고서는 네. 넣으면 감자랑은 안 익어요. 그래서 물을 넣고서는 네. 약간 뚜껑 덮어갖고 아하. 좀 끓여줘야지만 감자랑 당근이 부드럽게 익거든요. 자, 네,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네 집어넣으세요. 네. 집어넣고서는 이제 뚜껑을 덮으세요. 네. 네, 뚜껑을 덮고요. 그리고 불을 한 중간 불로 해서 약간 한 바글바글 끓으면서 감자랑 이 당근이 익을 때까지 조금 네. 기다려주세요. 고기 한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감자 하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네. 감자가 익고요. 감자가 다 익으면 마지막에 이제 곤약 넣고 네. 그다음에 바삭하게 이제 졸여주고 참기름을 넣어주면 이제 마무리예요. 네네. 예.